도기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기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기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도기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기안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오늘은 법원 경매 올바로 공부하기 코너이죠. 민사집행법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10조 합의에 의한 매각 조건 변경. 자, 매각 조건이라는 것은 채무자나 소유자가 변경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누가 하느냐면 법원이 매각 조건을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변경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냥 매각 기일의 어떤 변경들도 사실은 이제 이해관계인 또는 채권자가 이제 신청을 해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매각 가격 즉 최전 매각 가격 외의 매각 조건이죠. 그러니까 최전 매각 가격은 그냥 어떤 조율보다는 어떤 관례 또는 법원에서의 직접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 이외의 매각 조건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관계인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합의할 수 있다. 아무리 바꾼다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만 바꿀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십시오. 주로 이제 이해관계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돈을 달라는 어떤 배당 요구 아니겠어요? 그래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는 매각 조건의 변경을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직권에 의한 매각 조건의 변경, 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또는 경매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매각 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직권에 의한 매각 조건 변경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관계인은 불만이 있으면 이제 즉시 항고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110조하고 111조는 그다지 흔히 우리가 보거나 익힐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112조 매각기일의 진행, 집행관은 기일 입찰 또는 호가 경매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에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매각 조건이 있는 때는 이를 고지하며 법원이 정한 매각 방법에 따라서 매수 가격을 신고 및 최고하도록 한다. 굉장히 맞죠? 자, 옛날에는요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 보고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7일 이내에 입찰기일 7일 이전부터 법원에 비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사본을 볼 수 있게 한다. 바로 이거죠.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 경매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정보 자체가 이제 훌륭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법원까지 가 가지고 그 서류를 열람할 일이 없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 책자를 열람하려고 법원에 꼭 한 번씩은 가 봐야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매수 신청의 보증이죠. 보증이라는 건 보증금을 말해요. 매수 신청에는 집행법원이 정한 금액과 방법에 의한 보증금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매수 신청의 보증, 요게 이제 보증금을 주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얘기하는 것이죠. 차순위 매수 신고,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있는 이제 공부를 해놔야 되는 것들이죠. 차순위라는 건 글자 그대로 1등이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 차자니까 한 2등을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가 매수인 외의 매수 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자, 그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 신고에 대해서 매각을 허가해 달라라는 취지의 신고를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내가 2등을 하긴 했지만은 2등을 하긴 했지만 이제 혹시라도 물건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 물건에 1등을 한 최고가 매수인이 정한 기일 내에 자기가 잔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차순위로 신고한 나에게 그 물건을 달라라는 것이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죠. 이런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게끔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고 쓸모없는 어떤 이제 소모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점이 차순위 매수 신고의 메리트죠. 그래서 어차피 한 2등이 매수 신고를 하고 혹시라도 1등이 잔금을 내지 않거나 변심을 하게 될 경우에 2등 신고를 한 사람에게 물건을 줘버리면 기한이 굉장히 단축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차순위 신고라는 것은 무조건 2등이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한 사람이 그 높게도 써보고 차이가 많이 나게도 써봐서 어 재수가 좋으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 뭡니까? 그 1등 많은 금액을 쓰는 것은 이제 무효 처리될 만한 어떤 형식으로 쓰고 차순위 매수 신고 형태로는 또 이제 자기가 써 놓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최저가가 2억 원이면 1등 금액으로는 한 3억 써 놓고 그다음에 3억이면 3천만 원 그 2억 원이면은 최저가에 그 뭐 보증금 2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날리더라도 2등인 차순위 매수 신고를 예를 들면 2억 5천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3억에도 쓰고 2억 5천에도 썼어요.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그러면은 3억으로 붙어도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두 번째로 2억 5천 이외에 3등이 2억 2천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경우라면은 2천만 원의 보증금을 포기하더라도 3억으로 완납하는 것보다는 2억 5천으로 완납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2천만 원 이상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쓸 일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순위 매수 신고 같은 경우에는 2등 했다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을 부여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신고인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3억을 쓰고 2등이 2억 5천을 쓴다면 최저가는 2억이고 최저가 2억이니까 매수 보증금은 2천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억을 썼다면은 2억 8천만 원 이상을 쓴 사람만 차순위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2억 8천을 쓰고 3억을 써가지고 굳이 포기한다고 해도 2천만 원을 포기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어떤 도덕적 해이 내지는 일명 잔머리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무나 2등을 시켜주지 않고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만 차순위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 이렇게 이 규정이 2항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순위 매수 신고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꼭 알아놓으세요. 저번 시간에는 무잉여 경매 취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자 보세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무엇을 빼라고 돼 있습니까?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을 때. 그러니까 보증금이 20%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20%보다 많아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매각기일의 종결, 집행관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최고하죠. 자, 차순위 신고하실 분 있으시면 신고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적법한 차순위 매수 신고가 있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일을 정하여 성명 가격을 부른 후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매수 가격이 높은 사람이 당연히 차순위죠. 우리는 2등 한 명을 뽑기 위해서지 그냥 차순위, 즉 순서가 뒤에 있는 누구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억으로 최고가가 생기면 최저가가 2억일 경우에 2억 8천만 원 이상의 이상의 금액을 쓴 사람이 3명 정도 있다고 보십시오. 그렇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쓴 사람만 차순위 매수 신고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신고한 매수 금액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첨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같으면 추첨하겠다 이거죠. 저도 여태 다녀본 중에 1등과 2등이 가격이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같았던 게 아니고 1등하고 2등이 같아서 다시 재입차를 그 현장에서 다시 30분 정도 주고 다시 한번 입차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3항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 신고인은 1항의 고지에 따라서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한다. 그런 신청하지 아니해도 있는 데서 현장에서 즉석에서 돈을 돌려줘 버립니다. 자, 4항 기일 입찰 또는 호가 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 기일에서 매각 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 신고의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으면 매각 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 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날에 호가 경매나 기일 입찰에 있어서 매각 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행관은 즉시 취소하고 다시 한번 최고할 수 있다 이거죠.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항의 최고에 대하여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 기일을 마감한 때에는 매각 기일의 마감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4항하고 5항에서처럼 매각 물건의 어떤 입찰 서류를 받아본 연후에 우리에게 바로 사건 번호 뭐뭐뭐뭐는 입찰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거를 들었지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은 없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5조의 4항하고 5항은 그 어떤 물건에 있을 때 매수 가격을 신고한 사람이 없을 때 다시 한번 경매를 진행하기도 한다라는 그 어떤 권한이 집행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악산에 꼭 한번 가볼까 하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에 앉게 됐는데요. 날이 좋습니다. 이런 또 봄이 조금 있으면 여름이 되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우리가 흔히 그러죠.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얻어지는 것이 더 많지 잃는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 매번 공부하기 코너에서는 그 꼭 명심하고 기억해 두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오늘의 어떤 그 진도에서는 차순위 매수 신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